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고객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그렇게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이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 일하시는 분이 이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노출된 이후에 그 사람을 좀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의 의무로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님이나 이런 분한테 제가 이런 손님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잠시 바깥 바람을 좀 쐬고 오시거나 아니면 좀 조기 퇴근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조치를 매니저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니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도 큰 회사는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있을 거여 가지고요.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 대표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고 그냥 저는 아르바이트생이 돼도 가능할까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 권한을 수탁받은 단체여가지고 다 책임질 것입니다. 30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기구가 꼭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꼭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 여부랑은 좀 무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점장님은 저한테만 유독 반말을 하고 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너는 일을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매일 해요. 이거 괴롭힘 아닌가요? 외모 지적 안 돼. 그죠. 외모 지적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뭐 외모를 지적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손님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성희롱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에서 이제 1년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점장한테 이러이러한 대우를 받았어요 라는 것을 신고하시면 이제 회사에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직장 내 성희롱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셨을 때는 꼭 회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일이 빠르지 못한가 봐요. 선배님들이 저한테 처음에는 좋게 일을 잘하라고 하셨는데 계속 제가 반복된 실수를 하니까 이제 거친 언사가 나오십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볼 테면 해봐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숙련되어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과 아직 숙련되지 못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숙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바쁜데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좀 이 사람이 내 업무를 좀 커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러니까 점점 더 화가 나고 막말이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상은 변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문제를 얘기할 수는 있다. 지금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업무를 이렇게 처리해 달라. 라고 하는 정당한 요청은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전달하는 방식이 폭언이라거나 소리를 지르는 방식이라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시대다, 이제. 아니면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냥 툭툭 치거나 심지어 머리를 때리고 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잘못된 것들은 더 이상 직장 내에서 용인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연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할 소지가 있죠. 안녕하십니까. 입사할 때 처음 3개월은 배우는 기간이니까 월급의 70%만 줄게 라고 했어요. 저 최저시급으로 연봉이 계산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불법 맞아요. 법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수습 노동자는 90%를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90%로 줄 수 있는 것도 3개월까지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3개월까지만 90%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이 왜 있냐면은 그 정도는 받아야지 먹고 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0%는 너무 작은 임금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 요 회사는 다니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이별, 빠른 손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월급의 70%만 줘도 괜찮은 직종이 따로 있을까요? 이게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는 직종이 몇 가지 있긴 있는데요. 뭐 가사 사용인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는데 네. 우선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월급 70% 주는 경우는 굳이 다녀야 될까 싶습니다. 법을 위반한 회사일 경우의 확률이 아주 상당하죠. 이것만 위반했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편의점 마감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마감할 때 시제가 안 맞으면 그날 제 돈에서 빠져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원래 이렇게 돈이 안 맞으면 제 돈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할 때 몇 가지 원칙을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액불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임금으로 정해져 있는 액수는 전액을 다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제가 빈다고 해서 그 시제가 비게 된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일 거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엄청 많아서 그 손님들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시제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다 전적으로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내 실수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너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법에서는 시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그 시제를 함부로 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무조건 전액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제 비는 거를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월급에서 뺄게 라고 한다라면 아니요 전 그렇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거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전액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만약에 시제가 3만 원이 겼으니까 3만 원 다 직원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15,000원 내가 할 테니 15,000원 너가 내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변호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책임 소재를 갈라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워낙 소액일 때에는 이 소액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죠. 사실상은 이제 사업주가 일정 정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동의하시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셨을 때는 여기로 먼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인다이닝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그릇을 깨트려요. 사장님이 비싼 그릇이라고 월급에서 차감을 한다는데 이거 제가 낀 그릇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상냥한 아르바이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람들한테 상냥하게 대하니까 손님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제 시급이 높아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건 사장님 몫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일정 정도는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홀을 서빙하다가 그릇을 깨트리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즉 만약에 일부러 고의로 화를 내면서 내가 이놈의 다니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깨트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정말 그냥 홀 서빙을 하던 중에 실수로 깨트렸던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노동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비율이 조정될 수 있는데요. 근데 우선 사고가 터졌을 때 다 전액을 배상하라고 무조건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벌써 3개월째 15일, 20일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반복하는데 이거 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일단 임금 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반드시 매달 한 번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해야 돼요. 그 날짜가 아닌 때 지급하면은 우리가 카드값 나가는 것도 계산해야 되죠. 공과금도 내야 되죠. 이런 게 다 뒤틀려 버리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지급하라는 원칙이 있는 거여서요. 이런 건 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서 봤던 근로계약서 안에도 임금을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도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퇴사했어요. 2주가 지났는데 아직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을 안 주세요. 사장님이 전화도 안 받아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우선은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월급을 다음 달 말일에 받으시는 분이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전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저한테 제가 퇴사한 이후로 2주 이내, 14일 이내에 제가 받아야 되는 월급, 퇴직금 이런 것들을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됐다 이러면 그 자체로 임금 체불이 되는 건 거죠. 그랬을 때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찾아가셔야 되는 노동청은 그 회사, 사무실 혹은 매장 그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청을 찾으셔서 그 노동청에다가 이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려고 취업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3일 뒤에 퇴사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서 사장님께 퇴사 사실을 알리지 못했어요. 저 3일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 당연하죠. 일을 했잖아요, 일단.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말을 하고 그만둬야죠. 왜 말을 안 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그 말을 안 하고 그만두니까 지금 3일치 월급을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 참. 여튼 저는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근로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 월급 받는 3일치 월급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그 앞으로는 그만둘 때는 말을 하고 그만두십시오. 서로 믿고 사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이별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맣게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고 점심 먹고 사라집니다. 아, 얘들이 전화도 안 받아요. 무조건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하루 종일 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를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우리 나머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줘가면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나 이 손해본 거 얘한테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곤란함을 겪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죠. 근데 그 손해를 물도록 하려면 정말 이 노동자 한 명의 공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다라는 걸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근데 그건 사실상 이를테면 되게 중책을 맡고 있는 노동자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면 사업 자체에 타격도 올 거고 손해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단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면 그 사람의 공백은 클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업무 공백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그분들이 받았던 시급을 넘는 수준으로 되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주장은 사실 인정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기획사에서 돈 대신 상품권이나 상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우선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통화불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임금은 반드시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서 지급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상품권으로 받아요. 그럼 이거 할인 받아야 되잖아요. 벌써 깎여요. 거기다가 뭐 물건으로 받아요. 내가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에 통화로만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상품권이나 뭐 선물 이런 걸로 주면은 바로 고용노동부 지청에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신고하면 사장님이 저에게 뭔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지 않을까요? 이미 뭐 틀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어떠한 소송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퇴사한 후에 많이 하시는데요. 임금을 상품권으로 주는 거는 빠른 손절이 답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이건 과감하게 신고하시라고 조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첫 직장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대기업 자회사라고 해서 믿고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사할 때는 면접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정규직이었는데요. 이후에 인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우선은 계약직으로 1년 근무를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정규직 전환하겠냐고 물어봐서 제가 승낙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이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가 저한테 주어졌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시에 퇴근을 못해서 야근이 지속이 됐고요. 이 야근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팀장님께서 법정 근로시간 이상 야근하면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은 줄어들지 않아서 제가 이걸 싸들고 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의 노동은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그런 상황일 때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지 하고서는 이제 하셔야 되는 일들을 싸들고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여기서 퇴근할 수밖에 없다라면 이만큼의 일을 할 충분한 시간이 지금 안 나온다라는 거를 꼭 상사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 상사가 그건 알아서 해라 라거나 아니면 그게 네 역량이지 라는 식으로 해서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라면 고랬던 정황 같은 것들을 녹취나 이런 방식으로 좀 보관하시면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그냥 공짜 노동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15일 정도 근무를 했어요. 원래 사장님한테 면접 볼 때는 한 달을 다 근무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15일 정도 근무하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만둬도 된다고 하셔서 그만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급여를 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매장에 3번이나 찾아갔고요. 갈 때마다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사장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런데 안 주겠다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금을 받는 거는 이제 임금 지급일이 결정되어 있고 퇴직한 다음에 이제 남은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준다 안 준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급을 14일 이내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서 14일 내로 만약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된다라면 그땐 노동청에 가셔야죠.